안녕하십니까. 우선 일요일인데 이렇게 일거리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에 대한 입당과 정치 입문 제의가 있었고요. 이 사실을 알려진 후로 다양한 SNS나 또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조언 또는 격려, 응원 혹은 걱정, 우려, 반대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배포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제가 오늘 정치를 시작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는 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는 교수로서 또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 것을 비판하고 대단히 가슴 아파해 왔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결코 완벽한 정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정의는 현대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정의가 무너져 있고요. 가장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정의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결코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정치를 통해서 안전을 우리 국민들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관으로서 교수로서 많은 자문과 또 연구, 저술 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께 안전을 확보해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역시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완전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지만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어린이나 여성 또 사회적 약자들이 공격당하는 그런 범죄만은 막고 싶고요.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인재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가진 전문성을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조 논란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부모가 실패하거나 가난하면 꿈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잔인하고 냉혹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힘과 역량 그리고 정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참여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전대미문에 세계에 부끄러운 그런 불법적인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범죄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고요. 또 구체적인 사실들도 많이 밝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권력의 강대한 힘이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로 인해서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또는 얼마나 어려운 장애가 또 고통이 제 앞에 막아서건 간에 저는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진실 역시 최근에 제가 특조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요. 정치를 통해서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숱한 외세 침략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켜온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고요. 특히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산 침략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고 독재의 포갑도 무너뜨린 우리 시민들의 힘을 사랑하고 믿고 그런 아름다운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했고요. 정치인들은 구태의연하다 그리고 협잡과 또 비리에 물들어 있다. 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출발을 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신인으로서의 자세를 잃고 구태의연한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꾸짖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꾸짖음과 깨우침으로 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퇴출시켜 주시기를 부탁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를 하게 되면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함을 갖춘 정치인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의 정치인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영국의 카메론, 캐나다의 트리도, 또 독일의 메르켈, 이런 사람들의 멋진 연설과 토론과 논쟁 모습을 보면서 또 그에 반대되는 야당 정치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나라는 안타까움과 탄식만 해왔는데요. 제가 가진 전문성과 또 노력과 앞으로 철저한 논리의 준비와 분석을 통해서 신사의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러면서도 결코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용맹하게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밝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꼭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최악의 상태에 내몰린 야당에 들어갑니다. 분열과 상쟁.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이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은 자신 혹은 집단의 이익 혹은 감정 문제에 얽매여서 찢어지고 나뉘고 있습니다. 야당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새나 비행기나 양날개가 모두 튼튼하고 건실해야만 잘 날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오른쪽 날개는 대단히 강하고 튼튼한 반면에 왼쪽 날개는 찢기고 나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날개 균형을 갖추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전까지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뒀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라도 함께 해야만 야당이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 한 몸 던져서라도 우리 야당이 강하고 능력 있고 만약에 집권한다면 지금의 정부나 지금의 여당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드리는 야당 만들기에 저도 동참하고 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께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을 모두 거두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약속을 어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하시거나 불쾌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정치 합류를 반대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과 우려도 있으셨고요. 제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떤 편에도 속하지 않고 옳은말 바른말 진실을 밝히고 범죄를 척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바랬던 많은 분들께도 역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아쉬워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미안한 마음을 모두 담아서 더욱더 열심히 좀 더 커다란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기 질문 있으면 하시죠. 김동인. 네, 그럼 내년 총선 출마는 어느 지역구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비례대표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총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 역할은 모두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당의 총선 전략과 기획과 또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저에게 주시는 요청을 받아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사실 받은 것은 오래되었고요.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계실 때도 두 분께 직접 따로따로 면담을 통해서 받았었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정치 전혀 뜻이 없었고요. 최근에는 한 2주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엔 제가 거절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식사를 나누고 아마 일주일 전쯤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고 최근까지 고심을 하고 결국 오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주신 원고를 봤는데 다른 의원님 혹은 예.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생활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안은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이나 정파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전혀 정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게 된 제안은 우선 야당의 역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데도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통 야당,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뜻을 남기셨고요.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훈이 남아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오는 정통 야당이기 때문에 그 분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제가 응해드려서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분들한테 연락을 받으신 게 최근에 여기저기서 연락 받으셨는데 결국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하셨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러면 앞서 교수님 예, 제가 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동안 그 2012년 연말 이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재보선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던 분들 또 정의당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천정배 그 의원께도 연락을 받았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로부터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 이 새로운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 다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연락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모 방송국의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노회찬 전 의원께서 여러 다른 방송국의 요청에도 전부 거절을 하시다가 제 시사 프로에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을 마친 이후에 그 재보선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그 김지선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명도가 너무 낮다. 인지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멘토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적이나 당에 대한 지지와는 저는 상관없이 그 후보 자체에 대한 그리고 김지선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아마 20여 년 전부터죠. 가정폭력, 또 성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민활동을 하고 계실 때 저는 범죄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인연,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선명성, 필요함, 약자에 대한 그 보호 의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 샀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받은 그런 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멘토 역할을 해드렸던 거죠. 정치가 썩었다고 욕하시는 분, 당이 개판이라고 댓글만 다시는 분,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는 욕과 댓글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당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당의 권리당원이 되어 당의 변화에 직접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진짜는 국민 여러분입니다.